옛날 어느 마을, 숙자는 어느 날 자신의 집을 지나치던 한 노인에게 의아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마치 도사로 보이는 그가 숙자에게 말하기를 이 집 주인이시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집터가 무척이나 안 좋소. 그리고 기운을 느껴보니 이 집에 요괴가 있는데 다오. 내일 밤 요괴가 나타날 듯 보이오. 요게요. 그렇소. 아마도 큰 뱀 요괴일 것이오. 요게 비슷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이 부적을 가지고 있다가 요괴가 방심하는 틈에 부적을 이마에 붙이시오. 그럼 요괴가 그대로 멈추게 될 것이오. 그런 다음 뒷산 꼭대기에 나를 찾아오시게.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네. 고맙소, 어르신. 그런데 요괴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오? 그럼 다행이지 뭐. 그런데 혹시 이 부적이 사람한테도 적용되나요? 물론이지. 아무튼 몸 조심하시게. 그렇게 숙자는 도사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며칠이 지났다. 서방님, 나 준비됐어요. 무슨 준비 말이요? 아이, 알면서?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자면 안 돼요.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이부자리 펴요. 오늘도 아랫돌이 요괴로 나를 괴롭혀줘야지. 매번 3분이라 고민이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니 자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 그게 말이요. 병 걸린 거 아니오?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뭐가 말이오? 아니, 마누라랑 거사를 치르고 막 끝날 때가 되면 갑자기 아무 기억이 안 나. 그리고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요? 그러게 말이요. 나도 잘 모르겠다니까. 그리고 이마에 꼭 뭐가 붙어 있는 느낌이요. 무엇보다 밤새도록 아랫도리의 기운이 다 빠지는 느낌이라니까. 그래, 거참 희한한 일일세 그려. 아무튼 몸조리 잘하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와 딸 하나가 살고 있었다. 딸은 나이가 이제 5살이었지만 매우 총명하였다. 어느 날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틈을 타 재빨리 부부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노느라 정신이 없으니 이 틈에 우리 한번 재미 좀 보자고.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 금방 끝내면 문제 없다니까. 그런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자 그만 딸아이가 이를 이상히 여겨 문을 열고 무엇을 하냐고 묻는 것이었다. 엄마, 아빠 지금 무엇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빠져나온 아빠의 그 물건을 딸이 보고 말았다. 다음 날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의 두 다리 사이에 달려있던 게 뭐야? 엄마가 엉겁결에 그만. 그건 남자들에게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꼴이라는 거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곡간의 말이 양이 동하였는지 그것을 드러내고는 까딱까딱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딸아이가 다급한 소리로 엄마를 불러 물었다. 엄마, 아빠의 꼬리가 왜 저기 말 다리 사이에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저건 왜 저렇게 큰 거야? 엄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것은 말의 꼬리이지 아빠의 꼬리가 아니란다. 말은 덩치가 크니까 꼬리가 내 아빠의 꼬리보다 더 큰 것이란다. 내 아빠의 꼬리가 저리 크면 내 무슨 한이 있겠니?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던 딸아이가 말했다. 그치만 아빠의 꼬리는 우리 집 개꼬리보다도 더 작잖아. 옛날 어느 고을에 김생원이란 자가 나이 50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여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여보, 혹시 모르니 아이를 갖도록 산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으로 좋은 생각이오. 산길이 험하니 돌쇠놈을 데리고 가도록 하시오. 그렇게 아내가 절에 치성을 드리러 다닌 지 1년 만에
드디어 귀여운 옥동자를 하나 낳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아이의 머리털이 붉은색이 아닌가. 이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생원이 이웃 마을에 사는 용한 의원을 불러 그 아이를 보였다. 그런데 의원이 아이를 아무리 뜯어보았지만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의원님, 우리 집안에 머리가 붉은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돌쇠놈 머리가 붉은데 그놈이 의심됩니다. 그 말에 의원도 그 아내의 행실이 매우 의심되기도 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이를 섣불리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원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어 그들 내외간의 잠자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생원 어른께서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안방에 들어가시는가요? 이에 김생원이 쑥스러워하며 웬걸 다 늙은 나이에 그렇게 자주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십니까? 김생원은 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반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까? 글쎄, 뭐 그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자 의원은 무슨 느낌이 왔는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거 너무 오래도록 쓰지 않으니까 물건에 녹이 슬었군요. 그래서 녹물 때문에 아이의 머리가 붉어졌나 봅니다. 이에 생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어쩐지 돌쇠놈도 머리가 나쁘다 했더니 머리에 녹이 슬어 그런 것이로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호색가루 이름을 날리던 어느 한량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더니 그만 소중한 그것의 병이 들고 말았다. 고통을 참다 못한 한량이 읍내의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님, 소중이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가요? 진찰을 마친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쯧쯧, 안 되겠네. 볼세, 뽀야, 소중이의 알을 빼내야겠어. 아니, 알을 빼내야 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량은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원이 계속 말하였다. 이미 병이 깊을 대로 깊었네. 어쩔 수 없다네.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그 두 개의 알을 빼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네. 실로 천추의 한이 될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그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수술을 하긴 했지만 의원은 같은 남자로서 한량의 처지가 그렇게 안 돼 보일 수가 없었다. 내 댁을 딱히 여겨서 하는 말인데 지금 빼낸 것 대신에 마늘 쪽을 넣는 건 어떤가 싶으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한량은 의원의 시술대로 그 자리에 마늘을 넣어 볼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던 의원은 우연히 그 한량과 마주쳤다. 이보시게, 그래 그 뒤 별 탈은 없었는가? 한량이 대답했다. 의원님의 시술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진짜를 달고 있을 때와 똑같다고요. 근데 한 가지 곤란한 것이 있긴 한데 말이죠. 그래, 그게 뭔가? 의원의 질문에 한량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끔 월양인연한테 놀러가 이를 치를라 치면 글쎄 그것이 눈이 쓰리다고 눈물을 비우듯 쏟아내지 뭡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생원이 포천으로 갈 일이 있어서 저녁에 여종을 불러 말했다. 예, 사모라. 내가 내일 아침 일찍 포천에 갈 일이 있으니 너는 서둘러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 놓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생원 어른. 그렇게 이튿날 잠이 덜 깬 여종은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일찌감치 일어나 새벽밥을 지어놓고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기척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주인이 나올 기미가 안 보였다. 기다리다 못한 여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구멍을 통해 살짝 안방을 들여다보는데 허, 여보 마누라, 내일 일찍 포천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 잘 자는 사람 새벽에 깨워놓고
어찌 그냥 가신다는 것이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해주고 가시오. 아니 벌써 몇 번째 하자는 것이오? 그렇게 두 내외가 뒤엉킨 채 날이 훤히 밝은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여종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뭐야? 나는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밥을 해놓았더니 이 인간들이 무슨 포천 갈 준비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때 마침 우리에서 막 나온 닭들이 뜰에서 모이를 쪼다가 여종 근처에 오더니 갑자기 거기서 수탉이 암탉개 등에 올라타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화가 난 여종은 닭들을 발로 차 쫓으면서 크게 소리쳤다. 야, 이것들아, 저리 안 가. 너희들도 이러는 것을 보니 포천에 가려고 준비하는 게냐? 저리 안 꺼져? 여종의 소리에 놀란 생원은 마침내 기침 소리를 내며 아침밥을 기다리는데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그만 이렇게 되었구나. 아니 그런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왔느냐? 네, 생원어른. 아, 글쎄 이 닭놈의 지들도 포천 가겠다고 글쎄 좀 전에 생원어른과 안방마님이 하던 것처럼 뒤로 앞으로 올라타 흔들어 제끼면서 버릇없이 감히 생원어른의 흉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닭들이 따라가면 귀찮으실 것 같아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에 무안해진 생원이 아이고 참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 그건 그렇고 왜 닭다리는 없는 것이냐? 네, 생원어른. 혹시라도 이놈이 뱃속에서도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다리는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원은 대충 아침밥을 먹고 급히 포천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도사가 있었는데 특히 말 못할 부부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준다는 도사였다. 어느 날 춘자가 도사를 찾아가는데 도사님, 소문 듣고 왔소이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가? 그게 말입니다. 정말 부부 문제를 고쳐주십니까? 그렇고 말고 말만 해보시게 부부 문제뿐 아니라 내가 못 고치는 건 없다네. 그럼 혹시 그것이 크고 오래가게 하는 건 없습니까? 그거야 있기는 한데 근데 자네 올해 혼인한 지 몇 년째인가? 네, 올해로 10년입니다. 그 세월이면 이제 서로 등 돌리고 잘만 하겠는데 아직도 신혼인가 보구나. 네, 아직 애가 없다 보니. 그래, 잠시만 기다리시게. 도사는 환약 하나를 건네는데 이걸 물에 녹여서 서방에게 주시게. 그럼 오늘 밤 좋은 구경할 걸세. 세개 두 냥인데 일단 하나 샘플로 줄 테니 시험해보고 좋으면 다시 오시게. 감사합니다, 도사님. 그렇게 춘자는 자리를 뜨는데 나이가 들어도 사내나 여인이나 갈수록 불타오르는구나. 좋을 때다.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야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도사님 계십니까? 그래, 또 왔는가? 도사님 말대로 정말 엄청납니다. 3번 연속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그래. 도사님 그 환약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래, 3개 두냥 10개 단냥이네. 네, 그럼 3개 주시지요. 그래, 매일 먹지 말고 하루 건너 하루 드시게. 다음 날 또 춘자가 도사를 찾아오는데 도사님 계시오? 환약 10개 더 주시오. 그래, 부부궁합이 좋은가 보구나. 이참에 꼭 아이를 가지시게. 그런데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네. 이틀에 하나씩 먹어야지. 안 그럼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네. 그래, 내 특별히 12개 주겠네. 내려가서 행복한 부부 생활 되시게나. 그나저나 자네 서방도 만족하던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지간한 사내는 못 버틸 텐데. 글쎄요, 아직 집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면 알겠죠. 옛날 한 거지 소년이 추운 겨울날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과부가 사는 집 앞에 와서 덜덜 떨면서 주인 아주머니 계시나요? 불쌍한 거지인데 밥 좀 주세요.
그 꼴을 본 인정 많은 과부가 측은해하며 어메, 짠한 거. 얘야,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가거라. 하면서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씻기고 나서 자기가 혼자 자는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이고 같이 자게 해주었다. 그런데 과부가 밤중에 자다가 몸이 이상하게 느껴져 잠을 깨니 소년이 옷을 벗고 과부의 배 위에 올라가 속꼭 가랑이를 헤치고는 풋고추 같은 연장을 과부의 몸속에 밀어넣고서 왔다 갔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과부가 두 손으로 소년의 옆구리를 꽉 붙잡으면서 꾸짖었다. 야, 이 어린 거사. 왜 내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이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고발해 내 죄를 단단히 물어야겠다. 그러자 소년은 멈짓하며 몸에 힘을 빼고 아주머니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만 그치고 빼서 내려가겠습니다. 제발 고발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슬그머니 내려가려 했다. 그러자 과부는 얼른 소년의 허리를 힘차게 끌어안고 흔들면서 말했다. 이놈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넣었다가 도로 빼가면 더 무서운 포도청에 고발해 볼기를 맞게 하겠다. 이 말에 소년은 작은 소리로 아주머니, 그럼 빼지도 못하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고 어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자 과부가 말하기를 이놈아, 넣었다 뺐다 하면 되지. 무슨 대수냐? 가난한 양반 복만이는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인 집에는 한 어여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과 마음이 동한 복만이는 과거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후미진 별채로 거처를 옮기고는 여종을 은밀히 불러 매일 정을 통하였다. 이렇게 매일 하니까 너무 좋구만 그려. 그러던 어느 날 여종과 잠이 든 복만이는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이 하인들을 데리고 복만이를 찾아왔다. 복만이 그 안에 있는가? 여지껏 안 일어나고 뭐 하는가? 당황한 복만이는 급한 나머지 이불로 여종을 돌돌 말아 방 안 모퉁이에 밀쳐두었다. 방에 들어온 장인이 이를 보더니 말했다. 아니 방도 좁은데 이불을 왜 저기 세워 놓았는가? 저 이불을 실ong 위에 올려놓거라. 하인들이 이불을 당기자 알몸의 여종이 방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이를 본 복만이는 당황한 얼굴을 하며 말했다. 벌거벗은 여종을 감추는 게 정말 어렵다 어려워. 판서댁 마님이 하루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자기 몸종을 불러 앉혀놓고 전에 없던 엄격한 어조로 꾸짖었다. 내 그렇게도 사내 놈들을 조심하라 일렀거늘. 못된 행실로 애까지 배웠으니 너를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가 없느니라. 당장에 보따리를 싸거라. 마님의 꾸중의 몸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흐느껴 올 뿐이었다. 그런데 한바탕 꾸짖고 난 마님의 심경도 썩 편치가 못했다. 일도 잘하고 그렇게 잘 따르던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가 순진하여 사내들 꿰매 속아 넘어간 탓이니라. 마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자 몸종이 무척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래, 당장 이 집을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있느냐? 몸종의 묵묵부답에 마님이 고쳐 말했다. 이 집을 나가기 싫거든. 너를 이 꼴로 만든 그 작자가 누군지 어디 이름이나 한번 내봐라. 순간 몸종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마님, 그것만은... 대답 못한단 이 말이렸다. 좋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놈을 대던가 아니면 보따리를 싸던가. 마님, 정말입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누구의 아이인지는 정말 저도 모르는걸요. 당차는 소리. 너를 이 꼴로 만든 그놈을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누구냐? 삼식이 놈이냐? 몸종이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마님, 신내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다. 아니, 요만큼한 것이 그래도 나를 속이려고.
그게 아닙니다. 마님, 당장에 밝히래도. 마님의 추궁에 몸종이 하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만약 아기가 앞으로 나오면 도련님 아기고 뒤로 나오면 대감님 아기일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좋아하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언제나 점잖은 척하였다. 어느 날 선비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말하길 이복의 자네 이번에 또 세 번째 첩을 들였다면서? 그게 사실인가? 자네 정말 대단하네 그려? 이 친구가 그 분야에 탁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이에 선비가 말하길 아니 이 친구들아, 점잖지 못하게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네. 조상님들의 제사를 받들 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거라네. 그런데 자네는 예전부터 한 번 하면 두 번씩 하지 않았는가? 이복에 다시 말하지만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순전히 나라님을 위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네. 그런데 이제는 첩이 셋이니 세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친구야, 나는 색을 좋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단지 천지 만물의 생성과 자연의 순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네. 아니지, 본부인까지 합치면 네 번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대신 말하길 이복에 이 친구는 세 번 이상은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묻지 마시게.